고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래들도 작은 그룹을 이뤄서 다니는 이 동물 종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만나는 개체가 누구든지 간에 자기와 친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가 만나는 같은 종의 고래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개체든지 간에 친절하게 대해라 라는 규칙이 DNA에 유전자에 새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런 유전자가 새겨져 있는 개체가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는 유전자가 늘어날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고래 개체들한테 친절하게 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는 이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으면 익사하게 됩니다. 근데 어린 고래 같은 경우에는 수면으로 호흡하는 게 익숙지 않기 때문에 수면까지 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들은 수면까지 뜨지 못하는 개체를 발견을 하면은 같은 무리의 동료들이 도와서 이 몸으로 그 개체를 밀어 올려서 수면으로 떠올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마주치는 구성원이 모두 친척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진화를 해온 거죠. 숨을 못 쉬어서 허우적거리는 고래를 도와주지 않았을 때 얻는 이익은 별로 없는데 도와줬을 때 얻는 이익은 높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런 개체들이 살아남는 거죠.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개체들이. 가끔 이런 유튜브를 보면은 이 고래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다는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보죠. 그런 행동을 왜 하느냐라는 것도 고래의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감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물론 감성적이라는 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고래가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인간을 도왔다고 말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래 입장에서 이 사람은 같은 고래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 유전자에는 이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고 있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고래를 구해줘라 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적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래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라고 봤을 때 그냥 대략 수면 가까이에서 숨을 못 쉬고 허우적거리는 개체를 그냥 도와줘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면 근처에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면은 고래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개체를 그게 고래든지 사람이든지 개든지 간에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이 책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약간 탁월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모든 행동을 유전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책이 재밌고 또 그만큼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혈연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관계에서 이타성을 보이는 행동 역시 유전자의 이기성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봤습니다.